오늘은 태수미와 우영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실화 내용과 우영우 전회차 분석을 통해서 예측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름 끼친 반전 내용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단 해당 내용은 분석을 통한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다시피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고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영우는 집안의 물건은 물론이고 집 밖에 나와서도 온갖 사물을 바라볼 때 고래를 대입해서 연상하곤 합니다. 특히 재판을 판을 뒤집어 버릴 때나 어떠한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항상 바닷바람이 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뒤로 휘날리며 고래가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영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를 남들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고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남자가 바로 이준호죠. 그런데 우영우의 고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상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여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즉 우영우는 자기와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자기가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로 치환하여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뚫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영우가 지금까지 들려준 고래 이야기들은 모두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예언서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럼 먼저 2화로 가보겠습니다. 우영우는 휴대폰 전화로 회사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이준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잉 737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큼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겠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또 깊어서 고래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와우,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생각해보니 딱 태수미 이야기네요. 그런데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저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태수미가 집에서 아무도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영우의 친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이번에는 4화로 가보겠습니다. 우영우는 이준호와 함께 강화도의 낙조를 감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 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와우, 이 이야기 역시 한바다라는 수족관에 갇혀 병들어버린 정명석 변호사 이야기였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명석 변호사는 4년밖에 못 사는 걸까요? 만약 이게 복선이라면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수족관 내용은 9화에도 등장했었죠. 다음은 6화로 가보겠습니다. 우영우는 법원 밖에서 최수영과 계양심의 선고를 기다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사를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 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사를 던지는 거지. 이 내용 역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바다가 태수미를 잡기 위해 우영우를 붙잡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죠. 그렇다면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직을 올라서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태수미의 인사청문회가 실화를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태수미 혼외자식 논란은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터졌던 전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참고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이 일었지만 초기에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당시 조선일보가 최동욱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주장은 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바로 이 길 최동욱은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혼외자 논란을 강력하게 부인해버립니다. 즉 태수미 역시 이런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언론과 한선영이 제 아무리 우영우가 태수미의 딸이라고 주장해봤자 그 명백한 증거가 되는 유전자 검사가 없으면 말짱꽝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본인이 직접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우의 도움 없이는
취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단 혼의 자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하기 전에 두었거나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데 또는 동거인과 혼의 자식을 둬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의 자식 논란이 터진 후 결국 임기를 6개월밖에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최동욱에게 혼의 자식이 있다는 상황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청와대 측에서도 진상규명을 하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태수미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겠지만 아마도 얼마 가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와 혼외자 논란이 겹치면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태수미가 우영우를 만나 용서를 비는 장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시 전해차 분석을 통해 준호와 영우의 마지막 결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